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의 능력이 더 빛날 수 있는데 글씨체 때문에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생각도 바르고 마음도 따뜻한데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한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 중에도 웅얼웅얼 얼버무리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 좀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지 않으면 도무지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참 아쉽기도 좀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글씨도 누군가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써야 할 때가 참 많은데 대충 흘려쓰게 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겨 있어도 상대방이 읽기 어려우니까 의미 전달도 잘 되지 않겠죠. 아이들이 글씨를 또박또박 써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글씨를 조금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조건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실에서 아이들이 좀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 연습의 과정을 그저 힘들고 지겨운 노동으로 여기는 아이들이 참 많은 거예요. 국어 활동에 보면 바른 글씨 쓰기 부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할 때면 애들이 선생님 이거 꼭 해야 해요? 팔만 아파요.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글씨 쓰는 연습을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해야 재미있고 즐겁게 글씨 연습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게다가 이왕이면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여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한 끝에 초등 바른 글씨 트레이닝북을 만들었어요. 이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직접 실천해보고 효과를 본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을 쭉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몰라보게 달라진 글씨체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글씨 쓰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자기가 왜 글씨가 나빠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의 글씨체를 분석하고 이 글씨체의 유형별로 어떤 이유로 글씨체가 바르지 않은지 그 각각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교정법을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글씨 유형을 이 책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앉는 자세, 바르게 쥐는 자세, 바르게 쓰는 자세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 필기구로 연필만 사용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기 좋은 다양한 필기도구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본격적으로 글씨 쓰기 연습에 들어갈 건데 딱 4주간 그것도 평일에만 한 20분만 투자하면 돼요. 첫 주에는 우리가 읽고 쓸 때 기분 좋은 낱말들이 있거든요. 상상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예쁜 단어부터 마음을 전하는 낱말, 몸이 들썩거리는 낱말들을 매일매일 테마를 정해서 자형에 맞게 네모공책에 써볼 거예요. 2주차에는 문장을 쓰면서 자강과 띄어쓰기, 줄간격을 익혀볼 거예요. 이것만 잘 맞춰도 글씨가 훨씬 더 단정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따라 쓸 문장은요, 동화책 도입부 문장이에요. 동화책을 쓰는 작가님들이 얼마나 고심하고 고심해서 고른 문장이겠어요. 그런 문장 표현을 익혀두면 글씨 연습을 넘어 표현력과 작문력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3주차에는 한글뿐만 아니라 숫자, 알파벳, 기호 등을 모는 공책에 써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글자가 한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한글보다 숫자와 기호를 주로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행평가지를 채점하다 보면 도대체 풀이 과정을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서 채점이 힘들 때가 참 많아요. 또 일기와 편지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글쓰기 영역이죠. 이때 사용하면 너무너무 기발한 문장들로 우리 글씨 연습도 해보고요. 요즘 학교에서 진짜 자주 하는 사진과 그림에 글씨를 써서 설문지, 포스터, 또 위시리스트, 레시피 이런 것도 만들어 볼 거예요. 4주차에는 본격적으로 교실에서 써내야 하는 각종 글쓰기들, 예를 들어 새학년을 맞이하면 누구나 거쳐가는 관문 있죠. 자기소개서, 그리고 선거 연설문부터 독서록을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쓰기 어려워하는 기행문이나 주장하는 글의 글쓰기 기법을 가볍게 익히면서 글씨를 써볼 거예요.
당연히 글쓰기 워크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글씨 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글쓰기 스킬은 그냥 하다 보면 거저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록으로 글씨 연습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6가지 넣어두었어요. 카드, 엽서, 쪽지, 상장틀 이런 부록 안에 원하는 글씨를 넣고 잘라서 누군가에게 전해줘도 재밌겠죠. 그림 일기와 공책 정리 샘플도 준비해 두었으니까 글쓰기에 참고하면 좋을 거예요. 필기구도 평범한 연필부터 피그먼트 펜까지 다양하게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글씨를 한번 써보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낱말과 문장들을 골랐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의 능력이 더 빛날 수 있는데 글씨체 때문에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어떤 친구들이 글씨 쓰기를 연습하면 좋을까요? 바로 글씨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3학년부터 그리고 긴 시간 바르지 않은 글씨체가 손에 익은 친구들 고학년까지 이 중학년 시기에 글씨가 무너지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써야 할 글의 양이 꽤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1, 2학년 때는 한자 한자 정성 들여서 글씨를 쓰던 아이들이 중학년, 고학년으로 가면 글씨를 쓰는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빨라지고 필체도 몰라보게 달라지거든요. 다르게 잘 써야 한다는 그 생각 이전에 빨리 써야 한다는 생각이 훨씬 더 앞서거든요. 2번째 이유는 네모공책에서 줄공책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3학년이 되면 이제 줄공책을 쓰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레 글씨를 작게 쓰게 되고 쓸 양도 많아지니까 이때부터 글씨체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자기 글씨도 읽기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이미 손에 길들여진 나쁜 습관이 바뀔 수 있나? 이런 의심을 품으시면 안 돼요. 글씨체는 바뀌거든요. 지금부터 새로운 습관을 손에 들이면 돼요. 우리 아이들 평생 이 글씨체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좀 마음 아프잖아요.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글씨체는 무조건 좋아질 수 있거든요. 단 글씨 교정하는 방법을 모른 채로 무작정 따라쓰기만 하면 애들 말대로 손만 아파요. 올바른 방법을 익힌 다음 마음 먹고 정성껏 써야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글씨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 번에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쓰는 것은 또 안 돼요. 바르고 예쁜 글씨를 손에 익히려면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한 번에 많이 쓰면 손이 아파서 바르게 쓰기도 어렵고 또 힘만 들어서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조금씩 꾸준히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초등 바른 글씨 트레이닝 북이 우리 아이들 글씨 교정과 글쓰기 스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면서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